짜장면이 7,000원이라. 그 중국집 어딘가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서울에 있는 짜장면집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월에 서울 짜장면 가격이 6,992원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비싸죠. 근데 제가 있는 곳은요, 제가 있는 곳, 저는 문정도 법조타운에 있는데 짜장면이 6,000원 하거든요. 굉장히 싼 거예요, 그 집은요. 굉장히 싼 거예요. 예. 평균이,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평균이 6,992원인데, 예, 7,000원이 넘는데, 그죠? 그러면 6,000원 하니까 굉장히 싼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가라는 게, 야, 진짜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짜장면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라갔느냐? 보시다시피 10.98% 올라갔습니다. 10.98%. 제일 많이 올라갔죠. 6,992원. 아, 진짜 물가 장난 아니에요. 게다가 삼겹살 보세요. 삼겹살. 삼겹살은 8월에 4.2%, 28% 올라갔긴 했는데요. 200g 기준으로요. 19,150원이에요. 200g 주는 데 없죠, 여러분. 예. 제가 가는 곳도 120g 주거든요. 120g인데 17,500원 받더라고요. 17,500원. 굉장히 비싸죠. 예. 제가 가는데도. 뭐 아무리 싸도 말입니다. 120g 내지는 150g인데 이게 말입니다. 14,000원 이런 데도 잘 없어요. 지금 16,000원, 17,000원이 150g이 되면. 네. 제가 가는 곳은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떨 때는 부담이 돼서 자주 못 가겠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나?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짜장면이나 삼겹살만 올라간 게 아니라 냉면도 6.96%가 올라가서 11,231원. 이제는 냉면이 웬만한 데는 12,000원 넘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좀 괜찮게 한다니 17,000원, 18,0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비빔밥도 10,000원이 넘었습니다. 1,423원, 7.96% 올랐습니다. 김치찌개도 마찬가지죠. 7,840원. 야, 이게 근데 김치찌개 참 먹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산 쓰잖아요. 중국산. 김치찌개를 국산 김치로 한다든가 김치를 담아서 김치찌개를 하는 곳이 있으면 저는 막 달려가고 싶은데요. 없어요. 제가 있는 여기도 국산 김치를 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7,846원. 장난이 아닙니다. 삼계탕은 그나마 덜 오른 것 같아요. 16,846원. 그래도 8.95%가 올랐습니다. 요즘은 삼계탕 이렇게 16,000원대, 17,000원대, 18,000원대, 심지어 20,000원대까지 가니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반계탕 먹죠? 반계탕 먹습니다, 요즘은. 칼국수도 6.39% 올라서 칼국수 안 걸으세요? 10,000원 합니다. 예. 8,962원 하는데 굉장히 비싸진 거예요. 웬만한 데는 가면 칼국수 요즘 10,000원 합니다. 예. 김밥도 5.54% 올라서 3,275원. 물가 진짜 많이 오르죠. 정부가 발표하는 이 소비자 물가는 안 올랐어요. 오히려 내린다고 합니다. 내린다고.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지금 작년에 6.3%에서 지금 7월에 2.3%까지 엄청나게 내렸다고 하잖아요. 8월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3.4%. 3.4%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어요.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이게 뭐 보통 말입니다. 5% 6%는 우습고요. 심지어는 뭐 11% 10.98%는 11%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외식 가격이 겁난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식 물가를 보면 말입니다. 작년 9월에 9%까지 올라가더니 올 8월에 5.3%입니다. 작년 7월에 8.4%인데 올 7월에 5.9%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 8.4% 오른 데다가 올해 다시 5.4%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심각하다. 외식 물가 장난 아니다. 이게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만 하더라도 2020년 3월에 0.9% 올라갔었어요. 0.9%. 12월에도 1.0% 올라가던 게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 무섭잖아요. 5.3%, 뭐 많이 올라갈 때는 9% 이렇게 올라가니까 외식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외식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는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는 당연히 타격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매 판매 지수 보세요.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7월 마이너스 4.6% 이후 최대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치하고 다르게 체감 물가는 더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이 소비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니 이거 감당하기 쉽겠습니까? 저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예요. 감당하기 쉽지 않다. 결국은 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이게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위험에서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로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물가 많이 올라서 경제에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으로 된다는 게 솔직히 무섭다. 그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합니다. 물가가 이 정도면 아마 충격을 줄 겁니다. 제가 경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랬죠. 이자가 많으면 소비를 덜해서 경제가 침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올라도 소비를 덜합니다. 그럼 경제에 충격을 줍니다. 지금 뭐 경제에 충격 주는 게 고금리, 그죠? 고물가, 여기에다 고환율. 이 3고가 결국은 시장 전체에 저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